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 그리고 전신고 확정일자 둘 중에 뭐가 좋은 건지 오늘 그 손님이 한 분이 문의가 들어왔었는데요. 대출이 있다 보니까 여기 혹시 전세권 설정이 되냐고 여쭤보더라고요. 일단 그 전세권 설정하고 뭐 전신고 확정일자 뭐 두 가지가 있는데 정확한 개념을 모르다 보니까 굳이 돈 주고 전세권 설정을 하시거든요. 오늘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고 어떤 게 좋은지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전입신고가 있고 확정일자가 있습니다. 도대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있고 확정일자 받으면 뭐가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그냥 동시에 받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입신고라는 거는요, 그 집에 내가 이제 어디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집이 있습니다. 집에 계약을 거기다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내가 여기다 살고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증거가 남잖아요.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대항력이라는 건 뭔 뜻이냐면은, 여기 살고 있는 집주인이 매매를 하거나, 경매를 넘어가서 집주인이 바뀌게 되죠. 만약 하게 되면요. 그러면 여기 살고 있는 임차인은 이 매수인과는 제3자입니다. 경매에 들어가도 제3자고요. 그 3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 3자는 이 사람이 전입신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분에 대한 거를 떠안는 거예요. 떠안게 되죠. 그러니까 뭐 경매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제 제가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죠. 대항력이라는 게 그 뜻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 집에 내가 전입이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거주하는 사람을 대서 그러니까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임대인이 들어와도 그 사람이 본인 거를 떠안고 들어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나는 여기 새로 살고 있다는 걸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 집이 100번을 팔려도 나는 여기 세입자로 이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경매가 들어가십니다.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고를 받게 되면은 대항력이 있는 거고 확정일자를 같이 받게 되면은 경매가 들어도 나는 우선 변제권을 받는 겁니다. 이 뜻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통 계약을 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잔금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라고 하거든요. 그 뜻이 이제 이게 한꺼번에 포함되어 있는 뜻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하나하나 들어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계약을 하고 잔금 전까지는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동사무소에서 잔금을 치르지 않게 되면은 잔금날이 아니면은 전입신고를 안 해줍니다. 그전에는. 왜냐면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는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헷갈리는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아마 은행 대출 받은 거 전세자금 대출 받아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받게 되면요, 은행에서 확정일자는 받아오라고 합니다. 확정일자. 그런 게 좀 헷갈리는 것 뿐이지, 보통 확정일자 먼저 받아도요, 전입신고를 안 하게 되면은 이 두 가지가 엔드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같이 돼야지, 그 다음날, 만약 예를 들어서 오늘이 1월 1일이다. 그러면 1월 2일, 00시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요, 그 집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전입신고 확정일자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있는 거는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겠죠. 전세권 설정을 하는 그날 신청일 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니까 그 후에 들어오는 것보다 먼저 우선 변제를 받는 겁니다. 그 하나 있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은요. 뭐 큰 건 없어요. 그냥 전세권 설정하게 되면은 등기부등본에 이제 표기가 되니까 그 후에 들어오는 거는 다 후순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비교를 해드리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쁜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가 없죠. 예, 계약을 하고 잔금 치르면 바로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전세권 설정은요, 임대인 동의가 없으면 전세권 설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기 전에 부동산에 혹시 그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을 해주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가 부동산 10년 동안 그 데이터를 보면요, 99%가 안 해줍니다. 그것도 1%도 아니라 99점 몇 프로는 안 해줍니다. 왜냐면은 귀찮아요, 일단. 왜냐면 그 잔금날 등기 권리증을 갖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 등기부 등본에 이런 걸 들어가는 거 되게 싫어요. 무슨 자기가 죄진 것처럼 이제 느끼시는 분들 있거든요. 옛날 분들이 별로 안 해줍니다. 전세권 설정은 좀 얘기가 잘해야 돼. 부동산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그 동의가 필요 없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가게 되면은 한 600원이니까 700원 밖에 안 들어요. 근데 전세권 설정은 그 금액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발생됩니다. 어차피 법무사가 대행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뭐 전세권 설정하는데 본인이 한다? 집주인이 안 해줘. 그런 거 안 해버려요. 법무사가 꼭 나와야 돼요. 비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뭐하러 돈 많이 들여서 합니까? 이것도 똑같은데. 좀 이따 제가 내용 설명 드릴게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 등본에 이제 표기가 됩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표기가 되지 않죠. 단, 만기가 됐는데 임대인이 보증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가 전에 그런 내용도 올렸거든요.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그래도 돈을 안 준다. 그러면 법원에 임차권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거기다 하게 되면은, 서류를 내면은 빨리 해줍니다. 왜냐 임차인이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때 가면 임차권 설정이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잔금을 치르고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 다음날 이길 00시부터 되는 거고, 전세권 설정은 그때 바로 신청하게 되면 그날부터 효력이 있는 겁니다. 이사와 전입신고 유무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세권 설정은 이사와 전입신고 유무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바로 신청일부터 효력이 있는 거고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와서 그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지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도 있어요. 묵시적 갱신. 그러니까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고 우리가 보통 2년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2년이 다 가오는데 만기 한 달 전까지 서로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러면 2년이 연장되죠. 근데 전세권 설정도 똑같아요. 이제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는데 거꾸로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한 사람한테 2년 전에 묵시적으로 갱신해서 그냥 더 살고 있는데 너 나가라 하면 6개월 안에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거꾸로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묵시적 갱신이 될 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해도 못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안 나가도 됩니다. 법으로 2년 더 보장이 됐거든요. 거꾸로 임차인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나 나간다 하면 3개월 안에 무조건 빼줘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임대인 분들한테는 무조건 계약서를 쓰라고 하죠. 그래야지 이런 묵시적 갱신에서 피해를 안 봅니다. 세입자들이 이거 갖고 악용한 사례가 많거든요. 이제 소송 유무입니다. 소송 유무.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 같은 경우는 만기 됐는데 돈을 안 돌려준다. 그럼 바로 경매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전입하고 확정일자 같은 경우는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돈을 안 주면 일단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안 준다. 만기 되고 나면은 그 증거 서류를 갖고 법원에 가서 입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열흘 안에 나올 거예요. 한 2주 안에. 그거 갖고 이제 입차권 설정 등기가 되면 바로 등기부 등본에 표기가 됩니다. 그걸 가지고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전세권 설정을 하고 나면 만기가 돼서 딴 데 가서 사셔도 돼요. 어차피 그 등기부 등본에 이제 그
기재가 되니까요. 근데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일단은 뺄 수가 없죠. 단 임차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빼셔도 됩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내용 볼게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확실히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경매가 들어갈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집이 뭐 더 비싼 경우, 그러니까 싼 것도 있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보통 땅값이 더 비싸요. 건물가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5천만 원짜리는 집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그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감정가는 그 법원에서 산정을 합니다. 감정평가사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토지가 1억이고 건물이 5천만 원인데 내 보증금이 7천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순위가 없는 전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앞순위가 제가 지금 다 1순위인 거예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나 경매가 들어갈 시 그냥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가면 예를 들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인 경우에는요, 건물에서만 효력이 발휘됩니다. 제가 그 손님이 전화 왔을 때 제가 그걸 설명드리는데 잘 이해를 못 하신 분이 있는데 요즘은 인터넷 찾으면 잘 나와요. 전세권 설정은 등기부등본에 표기가 되지만 건물에서만 경매가 들어서 건물에서만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7천만 원 경우는요, 5천만 원밖에 보장을 못 받아요. 2천만 원은 받지 못하고요, 민사로 가야 됩니다. 그분의 민사로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국에서 헷갈리는 거예요. 건물에만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고 무조건 전세권 설정 아니면 계약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전입하고 확정일자는 경우는요, 토지와 건물에 전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매가 들어갈 때는 토지가가 있고 그 건물가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신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걸 산정을 해가지고 안분을 하거든요. 전세권청에서 만약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밖에 못 받아요. 미사로 가야 되는데 전입하고 확정일자의 경우는요, 다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뭐 순위가 많고 하다 보면 이제 복잡한 경우가 생기겠지만은 그냥 간단한 예를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갈 때는요,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게 더 좋습니다. 금액도 600원, 700원밖에 안 들고요. 간단해요, 절차가. 근데 전세권 설정하려면 임대 동의를 받아야 돼요. 복잡해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계속 전세권 설정을 얘기하시는데요. 근데 전입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나아요. 간편하고. 복잡한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하세요. 왜 나라에서 이걸 만들었겠습니까? 이건 비용이 비싸니까 그걸 안 해주는 사람도 있으니까 피해보니까 간단한 절차를 만든 게 전입하고 확정일자인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집을 구할 때 그 집이 뭐 융자있다 불안하다가지고 난 무조건 전세권 설정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전입하고 확정일자만 받아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딴 데 전입을 옮기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다음부터 이런 걸로 중개업자 괴롭히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중개업자 지금 초보인 분들, 시작하신 분들도 이런 거를 정확한 개념을 알고 손님한테 브리핑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